한동훈식 교통정리 통했나 이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오전부터 굉장히 바빴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수도권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서울 25명의 단수 공천자 명단을 미리 발표했는데요. 그전에 조금 전에 있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약 택배 배달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다리 청년청과 연결하여 보증금고 결정하지만 연결해 정전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달되는 반갑습니다. 네, 청년식에 막 순탄하지만 하셨는지 순탄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가 있었고 좀 그 극복법이나 멘탈 관리법 좀 알려주시면.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50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 같습니다. 인생 전체로 그냥 대충 살겠다. 크게 뭘 목표로 두고 사는 것보다 어떤 흐르는 대로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대신 하루하루는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닥치는 일을 열심히 하되 그렇지만 무슨 대단한 목표라든가 뭐가 되려는 식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지금 정치를 하면서도 딱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몇 년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좌우명 같은 얘기를 했네요. 크게 뭘 목표로 두고 사는 것보다 흐르는 대로 가겠다. 하루하루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 휠체어에 탄 일부 시민과는 좀 눈높이로 마주치는 모습도 잠깐 있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얘기 잠깐 들어봤습니다.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공천 배제 반발 목소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인 김성태 전 의원이 오늘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과거 단식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았던 분입니다. 누구와 다르게 진짜 단식을 하신 분이고 단식의 목적 자체도 누구처럼 자기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명분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의 헌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 거기에 대한 저와 우리 당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김성태 전 의원님과 함께 이번 4월에 승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물러서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또 백의종군의 길을 택하지만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승리의 길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디 우리 강서 지역에서도 이기는 후보, 승리하는 후보를 공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장정 분량에서 미안합니다. 김성태 전 의원이 불출마를 밝혔는데 혹시 위원장님께서 따로 접촉을 하시거나 그런 일이 있으신지. 김성태 의원께서도 큰 정치인답게 필요한 결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김성태 의원님 같은 경우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김성태 의원 같은 분이 우리의 이 시스템을 공천해 주시는 것도 우리 국민의힘의 달라지는 정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 얘기, 허민 기자님. 사실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첫 번째 파열음,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김성태 전 의원이었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누구와는 다르게 진짜 단식하신 분이다. 드루킹 특검을 관철한 사람 이렇게 되게 대단히 높이 평가했었는데 오늘 김성태 전 의원 당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화면 보신 것처럼 얘기했어요. 네.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네, 누구와는 달리 그 단식을 했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누구와는 달리의 그 누구가 누군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다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김성태 당시 그 야당 원내대표인데 이분의 단식과 건강 악화를 각오한 저런 그 활동이 아니었으면 드루킹 특검이 있지 않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 같고 실제로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해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당에서 중앙당에서 공천을 놓고 강서을 지역구인데 저분이 서울에 강서을 지역구를 이리저리 사람들을 넣어 보니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지지율이 크게 높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천에서 조금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거기서 반발을 했던 것인데 저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을 보여준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치력을 보여줬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공천의 원칙이 저는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절대로 이 사천을 하지 않겠다. 즉 룰 기반의 공천을 하겠다. 이게 시스템 공천이죠. 두 번째로는
용산이랄까 윤석열 대통령 윤심에 흔들리지 않고 한동훈 주도성으로 가겠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인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잘 쓰는 말이죠. 선당 후사에 한 혁신 공천을 하겠다. 이제 이런 거로 보이는데 저는 예. 오늘 그 김성태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말을 곱씹어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스템 공천의 결과를 받아들인다. 한동훈 위원장의 룰 기반, 규칙 기반의 공천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고요.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기여로 답해 주신 한동훈 위원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거는 바로 이번 22대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공천에 있어서의 한동훈 위원장의 주도성을 인정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과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한 길로 매진하겠다. 바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항상 얘기하는 선당 후사의 그 길을 이제 받아들이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천에 임하는 후보들의 자세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후보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본받으라라고 권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치인에게는 퇴로와 명분이 꽤 중요할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 번이나 언급해서 일단 김성태 전 의원이 이런 본인에 대한 공천 배제를 수용했고 오늘 또 하나 있었어요. 김수민 평론가님. 물론 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 정량환 공천관리위원장이 그 윤 대통령 뭐 주변 인물로 잘 알려진 석동현 사무처장 송파에서 이제 공천 배제를 했는데 석동현 전 사무처장도 이거에 대해 수용을 했다. 이따 저희가 잠시 뒤에 민주당 얘기도 해볼 테지만 민주당은 좀 다르게 뭔가 공천 배제에 대해서 비교적 순응하는 모습 국민에게는 좀 동력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확실하게 자리 잡은 법칙과 합의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친윤, 진윤 내지는 찐윤 공천은 당에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점들이 좀 확고하게 자리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 또한 현실인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의 한편으로 암울한 현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을 또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대통령실에 갈 거면 정권 초반에 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공식이었고 아마 이번에 대통령실에 초기에 가셨던 분들도 많은 어떤 격려라든지 또 앞날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대통령실로 가셨을 거예요. 근데 정작 지금 현실은 정권 임기가 절반이 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것이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돼버렸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총선 전략을 어떻게 잘 짜서 돌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회적으로 예.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국정 이 임기가 상당히 험난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힘 등의 어떤 진영에 의존해서 정치를 할 수도 없게 된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깨달아야 될 것이 남은 기간에 오히려 좀 초당적으로 국정 기조를 가져가야 본인도 명예롭게 임기를 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의 공천 배제 수용과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백의종군 승복.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두 분 얘기는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주도권이 꽉 잡혀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예. 공천 탈락하면 개혁신당 가는 거 아니냐. 사실 뭐 개혁신당 쪽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한 단순한 양두구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의 머리 위에 쓰여진 양의 머리를 벗겨내는 그런 선명한 야당이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조홍천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들이 개혁신당으로 움직이려는 좀 타진하는 움직임입니다. 누가 그런 정도의 정치 마인드를 가진 분이라면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이 하면서 양두구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어그로 끌어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던 말 또 하는 분들은 워낙 많잖아요. 어그로라는 단어가 시쳇말까지. 억지로 관심 끌려고 일부러 본인 공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풀어드리면 그런 정도의 정치 마인드 가진 분들이라면 가시라고 하고 싶다. 이건 개혁신당의 설주한 변호사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좀 빨리 컷오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라든지 어떤 출마자의 출마의 예.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양 당이,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개혁신당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지금 어찌 보면 저번 총선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미 어찌 보면 공천의 결과들이 나왔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오늘의 15일까지도 이런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공천을 미루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개혁신당 때문에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런 말씀 잘 하신 것 같아요. 정치 마인드 뭐 그렇게 폄훼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어떤 출마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국민의힘도 빨리 공천을 해주셨으면 오히려 개혁신당으로서도 여러분들 또 좋은 분들도 계시고 뭐 저는 그런 분들 같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양대 정당의 폐해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꼭 공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혁신당 걱정하는 건 아닌데 너무 대놓고 이삭 줍기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예. 3지대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었던 국민의당을 보더라도 예. 당시에 민주당에서 나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의 뭐 박주선 과거 전 의원이라든지 뭐 김동철 의원이라 뭐 전 의원이라든지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전부 다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알겠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인지. 분들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현실론에 바탕을 한 어떤 개혁 신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야 한다고 봅니다. 갈 사람이면 빨리 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 공천 배제에 대해서 별다른 일단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파열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